아가씨,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이 있어. 장덕수가 비웃으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손님, 저희 가게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횟집 사장이 곧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줄 줄은 말이죠.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해안가 작은 마을에 위치한 햇빛 횟집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우는 이른 아침부터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5세의 지우는 중간 키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숙련된 요리사 못지않았습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동생 한유림이 피트니스 센터 운동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는 거지. 너는 운동 갔다 와? 지훈이 생선을 손질하며 물었습니다. 응, 새벽 수업 하나 끝내고 왔어. 오늘도 바쁠 것 같아? 유림이 앞치마를 두르며 도우려 했어요. 내가 도와주면 든든하지. 고마워. 지훈의 말에 유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이 작은 횟집에서 함께 일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훈의 과거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특전사 중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유림뿐이었거든요. 오전 9시가 되자 서소영이 출근했어요. 29세의 소영은 수줍은 성격으로 말수가 적었지만 일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유림 씨도 오셨네요.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소영 씨, 고생해요.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 좀 많이 해둡시다.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맡은 일에 집중했어요. 지훈은 주방에서 요리를, 유림은 홀에서 서빙을, 소영은 청소와 설거지를 담당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촌마을의 특성상 대부분 서로 아는 사이였고 분위기도 가족 같았어요. 지훈 씨, 오늘 회 정말 신선하네. 단골 할아버지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새벽에 갓 잡아온 거거든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유림이도 운동 잘 가르친다던데? 우리 손자도 보내볼까? 할머니가 유림에게 물었어요. 네, 언제든 오세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유림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 자매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성실하고 친절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경, 지훈은 잠시 바깥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소중했거든요. 언니,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유림이 옆에 와서 물었어요. 그냥 평화로워서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지훈의 말에 유림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좋은 곳이야.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유림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두 자매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겼어요. 바쁜 도시 생활을 떠나 이런 평온함을 찾은 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후 4시 소영이 설거지를 하며 지훈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 마을 사람들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지금은 진짜 가족 같아요. 지훈이 동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게 되어서 행복해요. 소영의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지훈은 소영을 고마워했어요. 과묵하지만 성실한 소영이 있어서 가게 운영이 한결 수월했거든요. 저녁 6시
하루 장사를 마감하며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에 대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지훈이 유림과 소영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언니가 더 고생했지. 주방에서 계속 요리하느라 유림이 언니를 챙겼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죠. 소영도 겸손하게 말했어요. 세 사람의 우정과 팀워크는 정말 보기 좋았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지훈이 창밖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함께 하는데. 유림의 밝은 대답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루가 마무리되었어요. 평범하지만 충실한 하루였습니다. 지우는 이런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평온한 일상에 곧 예상치 못한 파도가 몰려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였다. 유림이와 소영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길. 지훈의 소망처럼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경 햇빛 횟집에 낯선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의 중년 남자들이었는데 첫눈에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어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장덕수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어서 험상궂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햇빛 횟집이네. 장덕수가 큰 소리로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뉴 보시고 주문해 주세요. 회를 좀 시키자. 그런데 술도 있지? 장덕수가 부하들과 함께 술을 요구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유림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말투도 거칠어졌거든요. 야, 여기 사장이 누구야? 장덕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사장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래. 젊은 아가씨가 혼자 장사하기 힘들겠네. 장덕수의 말투에 뭔가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손님이니까 참았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알아둘 게 있어. 장덕수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경계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거든. 안전하게 장사하려면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해. 장덕수의 협박이 시작되었어요. 유림이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어요. 언니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손님들, 불편한 일이 있으시나요? 유림이 밝은 미소로 개입했어요. 불편한 일? 아니야, 우리는 친해지려고 하는 거야. 장덕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영도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홀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 달에 얼마나 버니? 장덕수가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가씨가 까칠하네. 우리가 도와주려는 건데. 장덕수의 부하 중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지훈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손님들 식사 다 하셨으면 계산해 드릴게요. 지훈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이야기 좀 더 해야지. 장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월 보호비를 내야 해. 그래야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거든. 장덕수가 본격적인 협박을 시작했어요. 보호비요? 지훈이 되물었어요. 그래,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면 돼. 그럼 우리가 이 가게 안전하게 지켜줄게. 장덕수의 터무니없는 요구였어요. 유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권도를 하면서 단련된 몸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돈은 낼 수 없습니다. 지훈이 거절했어요. 뭐, 아가씨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장덕수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소영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지훈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필요 없다고? 그럼 혼자서 이 가게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장덕수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지훈이 경고했어요. 하지만 장덕수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다른 손님? 지금 여기 다른 손님 있어? 우리밖에 없잖아. 실제로 오후 시간이라 다른 손님은 없었어요. 장덕수 일당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이 가게 운영하기 힘들어질 거야. 다른 조직원이 위협했어요.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조용히 나가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나가라고? 우리가? 장덕수가 비웃었어요. 아가씨, 여기서 누가 센지 확실히 알려줘야겠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유림과 소영도 긴장하며 지훈을 지켜봤습니다. 곧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장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더욱 대담해진 것 같았어요. 부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장덕수가 지훈 앞에 바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지훈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손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협박입니다.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협박? 이게 협박이야? 장덕수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진짜 협박이 뭔지 보여줄까? 그때 유림이 앞으로 나섰어요. 손님들, 여기는 음식점이에요. 조용히 식사하시거나 나가주세요. 이 아가씨도 건방지네. 장덕수의 부하 중 하나가 유림을 노려봤어요. 유림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태권도 5단의 실력으로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나가라고? 웃기네. 여기서 누가 센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장덕수가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소영이 주방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수줍어 보였지만 과거 경찰 특공대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나가시면 넘어가겠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고. 누가 누구한테 경고하는 거야? 장덕수가 지훈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움직였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동작으로 장덕수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격투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아! 장덕수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경고했죠?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장덕수의 부하들이 놀라며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유림이 가로막았습니다. 언니를 건드리지 마. 유림이 태권도 발차기로 한 명을 제압했어요. 소영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주방에서 나와 다른 조직원의 뒤에서 목을 눌러 제압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에서 배운 체포술이었어요. 뭐야? 이 여자들이? 나머지 조직원들이 당황했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3명의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지우는 여전히 장덕수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지훈이 장덕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야, 야들아, 일어나. 장덕수가 부하들을 불렀지만 모두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나지 못했어요. 유림이 장덕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저씨, 여자라고 만만하게 본 게 실수였네요. 소영도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이 녹화되었습니다. 협박과 폭력 시도가 모두 증거로 남았어요. 장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려고? 장덕수가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나가신다면 넘어가겠어요. 지훈이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장덕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계속 버티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알았어, 알았다고. 장덕수가 항복을 선언했어요. 지훈이 손을 놓자 장덕수가 손목을 문지르며 물러섰어요. 부하들도 하나둘 일어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유림이 경고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게에도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소영도 덧붙였어요. 장덕수 일당은 꼬리를 내리고 가게를 나갔어요. 허세와 위협으로 시작했던 일이 완전한 패배로 끝난 것입니다.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유림이 지훈을 걱정했어요. 응, 괜찮아. 너희들도 수고했어. 지훈이 고마워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소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걱정이 앞섰어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조심해야겠어. 세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대비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덕수 일당이 나간 후 햇빛 횟집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세 여성은 각자의 마음을 정리하며 상황을 돌아봤어요. 예상치 못했던 자신들의 능력이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언니, 진짜 대단했어. 특전사 출신이라더니 정말이었구나. 유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너도 태권도 실력이 장난 아니더라. 그 발차기 정말 멋있었어. 지훈이 동생을 칭찬했어요. 소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소영 씨도 경찰 특공대 교육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실력이 있었네요. 지훈이 놀라워했어요. 세 사람이 모두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인지 운명인지 신기했어요. 평범한 횟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모두 남다른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날까? 유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장덕수 같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체면이 구겨졌으니까 더 화가 났을지도 몰라. 지훈이 현실적으로 분석했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다행히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어요. 증거는 확실해요. 그래,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지. 지훈이 동의했어요. 1시간 후 예상대로 장덕수 일당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총 7명이었어요. 아까 그 여자들 어디 있어? 장덕수가 고함치며 들어왔어요. 지훈이 차분하게 맞이했어요. 또 오셨네요. 이번에는 뭘 원하시는 건가요? 아까 우리한테 한 일을 사과해. 장덕수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사과요?
협박하고 폭력을 쓰려던 분들이 사과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지훈이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유림이 옆에서 지켜보며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이번에는 인원이 더 많아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소영도 이미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녹화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녹화? 그까짓 거. 장덕수의 부하 중 하나가 소영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소영이 재빠르게 피하며 휴대폰을 지켰어요. 경찰 특공대에서 배운 순발력이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덕수가 지훈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인원이 더 많아. 아까처럼 우리를 쉽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옳은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훈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옳은 일? 여기서는 힘이 정이야. 장덕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바로 그때 유림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저씨들, 진짜 후회하기 전에 나가세요. 후회? 우리가? 장덕수의 부하들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해봅시다. 폭력 쓰지 말고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 장덕수가 의아해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돈이에요? 아니면 체면이에요? 지훈이 심리적 접근을 시도했어요. 장덕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당연히. 둘 다지. 그럼 제안이 하나 있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제안? 장덕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이 올 거고, 그럼 여러분만 손해예요. 대신 조용히 해결해 봅시다. 지훈의 제안이었어요. 소영이 놀라며 지훈을 봤어요. 무슨 계획인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장덕수가 물었어요.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기면 우리가 사과하고, 우리가 이기면 여러분이 사과하는 거예요. 지훈의 대담한 제안이었어요. 유림이 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장덕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1대1로 겨뤄보세요. 무기 없이 깨끗하게요. 지훈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장덕수의 부하들이 수군거렸어요. 형님, 여자한테 진리 없죠. 그래, 좋아. 받아들이겠어. 장덕수가 흥분하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추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대신 모든 과정이 녹화되고 이기는 쪽의 말에 순순히 따라야 해요. 당연하지. 장덕수가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유림이 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 계획이 있어. 지훈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소영이 휴대폰 각도를 조정하며 모든 상황을 녹화할 준비를 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 지훈이 장덕수에게 말했어요. 장덕수가 자세를 잡으며 말했어요. 각오해, 아가씨.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특전사 시절의 경험과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언니, 조심해. 유림이 응원했어요. 소영도 긴장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장덕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훈은 쉽게 피했어요. 그리고 반격으로 장덕수의 무게중심을 흔들어 넘어뜨렸습니다. 장덕수가 당황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지훈이 여유롭게 물었어요. 장덕수의 부하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보스가 여자에게 쉽게 당하다니. 다시 해. 장덕수가 일어나서 다시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의 완벽한 기술에 장덕수는 또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어요? 지훈이 승리를 확정지었어요.
장덕수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거든요. 유림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언니 대단해. 소영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해결하셨네요. 이제 장덕수 일당은 약속대로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덕수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먼지를 털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부하들도 보스가 연달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약속대로 사과하시겠어요? 지훈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장덕수가 한참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더 큰 소리로요. 진심으로요. 유림이 추가 요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장덕수가 큰 소리로 사과했어요. 부하분들도요. 소영이 덧붙였어요. 장덕수의 부하들도 하나씩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우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피해 배상도 해야죠. 피해 배상? 장덕수가 당황했어요. 영업 방해, 정신적 피해, 그리고 청소비까지 해서 50만 원이요. 지훈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어요. 50만 원? 장덕수가 놀랐어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경찰서에서 해결할까요? 유림이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어요. 증거는 다 있어요. 장덕수는 결국 돈을 꺼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가게 청소도 하고 가세요. 지훈이 추가 요구를 했어요. 청소까지요? 장덕수의 부하가 불만을 표했어요. 당연하죠. 여기서 소란 피웠으니까 당연히 정리하고 가야죠. 유림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결국 장덕수 일당은 가게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닦기, 바닥 청소, 심지어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대충 하면 다시 시키겠어요. 소영이 감독했어요. 장덕수는 걸레질을 하면서 속으로 후회했어요. 괜히 왔다가 이 꼴이 났네.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지만 감히 큰 소리로 불평할 수는 없었어요. 청소가 끝난 후 지훈이 검사했어요. 그럭저럭 깨끗하네요. 이제 됐죠? 장덕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아직이요. 식사비도 내야죠. 유림이 추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식사비까지요? 장덕수가 절망했어요. 당연하죠. 술도 드시고 회도 드셨잖아요. 소영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얼마예요? 장덕수가 체념하며 물었어요. 15만 원이요. 지훈이 정확한 금액을 말했어요. 장덕수는 하는 수 없이 추가로 돈을 냈어요. 총 65만 원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장덕수가 확인했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훈이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어요. 또 뭔가요? 장덕수가 지쳤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가게들도 괴롭히지 마시고요. 지훈의 당부였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장덕수가 다짐했어요. 하지만 유림이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그리고 혹시 보복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장덕수가 지훈의 특전사 실력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에요. 깨끗하게 정리됐으니까 서로 잊어버려요. 지훈이 관대하게 마무리했어요. 장덕수 일당이 가게를 나가면서 서로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들 정체가 뭐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어. 특히 장덕수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날 뻔했네. 가게에 남은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었어. 유림이 지훈을 칭찬했어요. 우리 모두 잘했어. 팀워크가 정말 좋았어. 지훈이 동료들을 격려했어요. 사장님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소영이 감사를 표했어요. 이제 정말 끝일까? 유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일단은 끝난 것 같아.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지훈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세 사람은 오늘 일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팀이네. 소영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지내자. 지훈의 다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햇빛 횟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세 여성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경 햇빛 횟집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방문했습니다. 김영사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는 지역 경찰서 강력계 소속이었어요. 지우는 혹시 장덕수 일당과 관련된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사라고 합니다. 김영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칠 전 이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김영사의 말에 유림과 소영도 긴장했어요. 지훈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어요.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김영사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러 왔어요. 감사하러요? 세 사람이 동시에 의아해했어요. 김영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장덕수 일당이 어제 자수했어요. 그런데 자수하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어떤 말을요? 유림이 궁금해했어요. 다시는 상인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자수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기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소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장덕수 일당이 이 지역 상인들한테 꽤 오랫동안 피해를 줬더라고요. 김영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지훈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피해를요?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협박하거나 심지어 물건을 부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요. 김영사의 말에 세 사람이 안타까워했어요.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유림이 물었어요. 무서웠겠죠. 보복이 두려워서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김영사가 감사를 표했어요. 저희가 뭘 특별히 한 건 아닌데요. 지훈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맞서준 덕분에 장덕수 일당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김영사가 인정했어요. 소영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럼 이제 다른 상인분들도 안전한 건가요? 네, 장덕수 일당은 구속되었고 피해 상인들한테 배상도 하기로 했어요. 김영사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유림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영사가 추가로 말했어요. 뭔가요? 지훈이 물었어요. 상인회에서 여러분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김영사의 말에 세 사람이 놀랐어요. 감사패요? 소영이 당황했어요. 네, 여러분 덕분에 이 지역 상인들이 평화를 되찾았다고 해서요. 김영사가 설명했어요. 지훈이 사양하려 했어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김영사의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유림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그런 큰 일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가게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소영도 겸손했어요. 김영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용기죠.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요. 혹시 나중에 보복 같은 건 없을까요? 지훈이 걱정을 표했어요. 전혀 없을 거예요. 장덕수 일당은 완전히 기가 죽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을 무서워해요. 김영사가 안심시켰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유림이 안도했어요. 김영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상인의 감사패 수여식은 내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에요. 꼭 참석해야 하나요? 지훈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참석해 주시면 상인분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영웅들을 직접 만나는 거니까요. 김영사의 권유였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너무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웠거든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지훈이 답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어요. 김영사가 인사하고 나갔어요. 김영사가 나간 후 세 사람은 오늘 들은 이야기에 대해 얘기했어요. 언니, 우리가 정말 영웅이 된 거야? 유림이 신기해했어요. 영웅이라니. 과찬이지. 지훈이 겸손해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고통받지 않게 됐으니까요. 소영이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게. 우리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줄 몰랐어. 유림도 감회가 깊었어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평화가 온 거야. 드디어. 유림이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영도 안도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마을 회관에서 상인의 주최 감사패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지훈, 유림, 소영은 처음에는 참석을 망설였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회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저분들이 그 유명한 햇빛 횟집 사장님들이세요? 한 상인이 수군거렸어요. 맞아요. 정말 용감하시더라고요. 다른 상인이 대답했어요. 상인회장인 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의 평화를 되찾아준 영웅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훈, 유림, 소영은 부끄러워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 횟집 한지훈 사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보여주신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 큰 교훈을 얻었어요. 박 회장의 말에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박 회장이 세 사람을 단상으로 불렀어요. 이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한지훈 사장님, 한유림 씨, 서소영 씨 나와주세요. 세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단상에 올라갔어요. 회관 안에서 박수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감사패는 우리 지역 상인 모두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박 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감사패에는 지역 상인들의 수호천사, 햇빛 횟집 한지훈, 한유림, 서소영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어요.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박 회장이 재차 감사를 표했어요. 유림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희 가게를 지키려던 것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이 지역이 평화롭기를 바라요. 소영은 긴장해서 말을 잘 못했지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장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줬어요. 소영의 수줍은 모습이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졌거든요. 행사 후 많은 상인들이 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들 덕분에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어요. 한 상인이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못한 일을 해주셔서. 다른 상인도 감사를 표했어요. 특히 한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제야 안심이 돼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유림도 사람들의 반응에 감동했어요. 우리 행동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뿌듯해. 소영은 여전히 부끄러워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웅님들. 지나가던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영웅이라니. 지훈이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가 좋은 일을 했구나. 유림이 뿌듯해했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감사패를 벽에 걸어놨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가게의 첫 번째 상장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게 유명해진 것 같아. 소영이 말했어요. 유명해지는 건 좋지만 조용히 장사하고 싶어. 지훈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의미로 유명해진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유림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소문을 듣고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고 진심으로 응원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햇빛 횟집이군요. 한 손님이 감탄했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네요. 다른 손님이 칭찬했어요. 세 사람은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지훈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어. 유림의 소망이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낸 평화니까 더 소중해요. 소영도 동감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을 함께 해낸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햇빛 횟집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장덕수 사건 이후 마을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상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 유림, 소영도 다시 일상적인 횟집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언니, 요즘 정말 평온하다. 유림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야 진짜 일상다운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아. 지훈이 생선을 손질하며 답했어요. 소영도 청소를 하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매일매일이 평범하고 소중해요. 오후 5시 하루 장사를 마감한 후 세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이런 순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 지훈이 차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유림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소영도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장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소영 씨가 있어서 든든했어. 정말 좋은 팀워크였지. 지훈이 소영을 격려했어요. 맞아. 세 명이 함께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유림도 동감했어요. 저녁이 깊어지면서 마을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바다에서는 고기잡이 배들이 불빛을 반짝이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네. 소영이 감탄했어요.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도시에서는 이런 평온함을 느낄 수 없었을 거야. 지훈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언니도 이제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유림이 언니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러게. 특전사 시절에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네. 사장님의 과거를 알게 되어서 더욱 존경스러워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이 인상 깊어요. 소영의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이잖아. 유림이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맞아. 힘든 일도 함께 겪었으니까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된 것 같아. 지훈도 동의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면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유림이 궁금해했어요.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되겠지. 그게 가장 좋은 거야. 지훈이 답했어요.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소영도 공감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바다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별이 정말 많다. 유림이 감탄했어요. 어릴 때 이런 별을 본 기억이 나네요. 소영이 추억에 잠겼어요.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평범한 하루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언니 말이 맞아.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가 진짜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 유림이 동감했어요.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소영의 깊이 있는 말이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내일이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일도 맛있는 음식 만들고 손님들 맞이하고 함께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자. 지훈의 소박한 소망이었어요. 그래, 그런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야. 유림이 밝게 답했어요. 저도 그런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요. 소영도 마음을 모았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어요. 파도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고 별빛은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밤이야. 지훈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어. 유림의 바람이었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켜낼 거니까요. 소영의 확신에 찬 말이었어요. 세 사람은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계속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햇빛 횟집의 작은 테라스에서 바라본 별빛 바다는 세 여성의 우정과 용기,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파도의 딸들은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평범한 하루가 가장 소중하다. 유림이와 소영이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다의 파도 소리가 새 여성의 꿈을 지켜주는 자장가가 되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